유산. 사랑하는 둘째 아이를 세상 빛도 못 보게 한 채 떠나보냈다고요. 심지어 어머님은 저랑 같은 여자잖아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떨지 어머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코웃음과 냉대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야, 난 말이다. 네가 감히 둘째를 가졌다는 것부터가 벌써 기분이 더러운 사람이야. 왜냐고? 너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렴. 애 하나 낳아서 기르기도 버거운 세상, 둘째까지 낳아서 키워봐. 그게 다 돈 먹는 함하고 내 아들 고생시키는 길밖에 더 됐냐고. 어머님, 제가 아범을 대체 무슨 고생시켰다고 이러세요. 제가 왜 유산까지 겪게 됐는데요? 어떻게든 아범이랑 시댁비 다 갚고 아범 재기시켜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남편 흉이나 보자는 거니?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무튼 간에 아범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마. 속상한 기색도 비추지 말고 겨우 마음 잡고 일어서려는 우리 아들 괜히 또 울적해질라. 어머님, 진짜 야속하시네요. 원래 이러셨던 분인 걸 제가 모르고 있던 건가요? 그건 너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앞으로 명심해. 애 더 낳아서 키울 생각이 있으면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올 궁리나 해. 안 뭐하고 앉았어? 얘기 끝났으면 얼른 일어나서 출근하지 않고. 너 원래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을 시간이잖아. 그날 시어머니는 미처 몸도 추스리지 못한 저를 병원에서 억지로 퇴원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쫓겨나듯 병원에서 떠나던 저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왔고 유산까지 겪는 사이 제 남편은 병원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거든요. 저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 꼬여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만 확 와닿았을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병원을 떠나던 제 눈에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순간 시아버님께서 며느리 유산에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시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시어머니의 막말과 퇴원 강요를 전부 하소연했는데요. 시아버지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역정을 버럭 내시더라고요. 너희 시엠이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어따 대고 호박씨야 호박씨는. 그런 여우짓거리는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라든. 너그 친정부모 양반들이 그렇게 가르치든. 하기사 그런 집안에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냈으니 이사다리 나고도 남지. 그때 전 시아버지의 말을 유산으로 질책하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 유산 때문에 속상해서 이러신 거면요, 아버님, 둘째 임신 중이었는지는 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둘째 낳아주기를 바랐다던. 둘째 같은 건 멀쩡히 태어났어도 거부할 판인데 무슨. 아무튼 이참에 툭 까놓고 말아마. 아무래도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었던 것 같다. 결혼 잘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연이어 펼쳐진 뜻밖의 상황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마치 쓰러졌다가 눈을 떠보니 다른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 뒷걸음질로 도망을 쳐버렸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은 친정언니네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언니는 제 시부모님이 돌변한 이유를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친정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 남편의 회사가 막 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무렵, 그러니까 제가 첫째 임신 중독으로 인해 한참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제 친정부모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사위도 아들 자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범 사업 망하게 생겼으니 사돈께서 급전을 좀 융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아빠는 저야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하지만 저희 사정도 녹록지가 않아서요. 저희 사는 집이 워낙에 낡은 탓에 수리하느라
최근에 목돈이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는 거잖습니까? 솔직히 저희 아들 사업은 사돈께서 먼저 제안하셔서 성사된 일이잖아요. 일 벌려놓고 발뺌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때 얘기된 건 저희 영업 라인만 전수하고 사돈 쪽에서 사업자금 대자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전 지금 제 딸아이부터 걱정해야 돼요. 의사 말로는 난산이 예상된다는데 심하게는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나를 위한 약간의 비상금은 아껴두어야죠. 그게 사위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툼이 연일 이어지던 중에 제가 남편과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한 돈벌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에 친정아버지께서는 시댁 빚까지 갚아주려는 며느리 세상 또 없다. 사돈께서는 돈 요구부터 하실 게 아니라 내 딸에게 고마운 마음부터 품어야 되는 거야. 하는 말로 시아버지에게 반박을 하게 되면서 양가의 사이가 지난 몇 년이란 시간 동안 완벽하게 틀어져 버렸던 거죠. 더욱이 제가 손을 버느라 남편의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게 되자 시부모님들은 저와 친정을 아주 원망하게 되었다고 해요. 가뜩이나 아들 회사 망한 게 제 친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게 되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제가 유산을 하게 되자 남편 살림살이 시키는 개차반 며느리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하는 식으로 제 면전에다가 대고 비꼬아 버렸던 거고요. 그게 너무 억울했던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려고 시댁을 찾아갔지만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댁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현관 앞에서 절 막아섰거든요. 우리 부모님 당분간 당신 만날 생각 없으시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나도 당분간 본가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까지 왜 그래? 당신은 적어도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 시댁빚 누가 거의 다 갚았는데 나잖아. 내가 내 몸 상하는 것도 모르는 채로 뼈 빠지게 일해서 원금 딱 한 달치만 남겨놓은 거잖아. 근데 당신마저 시부모님 편 들어버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게 누가 내 회사 망에 들어온 내버려두래. 장인 장모님께서 급전만 융통해 주셨더라도 나 이렇게 망할 일 없었잖아. 결국 나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사람은 당신이랑 당신네 집안인데 그런 내가 이 정도 원망도 못해? 시부모님이 그러시디 우리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웃기지 마. 사업 망한 건 당신이야. 당신 유산에서 쓰러지던 날에 엄마랑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처가댁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 전까지 마음 열어주지 말라고.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미쳤던 거구나. 그리고 넌 그 말을 믿니? 너 스스로 사리분별 해볼 생각은 없어? 우리 아버지 허튼 소리 하실 분 아니야. 그래서 다 믿으니까 우리 당분간 시간 좀 갖자. 그 말의 끝으로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열불이 터져버린 저는 시댁 현관문을 걷어차며 남편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내가 이런 꼴이나 당하려고 그동안 뼈 빠지게 일했던 건가 하는 회의감과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밀려왔어요. 그 와중에도 웃긴 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달 말이래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시댁 빚의 마지막 원금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송금하고 있더라고요. 비로소 총 3억에 달하는 빚이 모두 청산된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공허한 분노와 이혼에 대한 막연한 씨앗만이 남아있었을 뿐인데요. 그런 제 마음고생이 친정 부모님 눈에 훤히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절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부부관계가 많이 소원하지? 아무래도 그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쓰이는구나.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서서 둘 사이를 중재해볼까 하는데 자리 좀 마련해주지 않으련? 그 말을 들으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의 아픔이 다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구나. 이처럼 좋은 부모님께 섣불리 이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효도는 아니겠구나.
시부모님은 몰라도 남편은 속고 있는 것이니 적어도 남편에게만큼은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자. 마침 친정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간곡하게 부탁했죠. 장인어른께서 딸 자식을 위해 특별히 마음 쓰시는 자리니 다소 오해가 있더라도 꼭 참석해서 장인어른 말씀 한번 들어봐 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친정아버지의 칠순잔치에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은 퀵서비스를 통해 선물이랍시고 봉투 하나를 덜렁 보내왔을 뿐이었는데요. 그 봉투를 열어본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날만큼은 불편한 신경을 숨기지 않으셨고 면목이 없었던 저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가 있어? 그리고 칠순 선물로 용돈 3만 원 들여도 욕먹을 판에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어떻게 감히 3만 원짜리 통닭 쿠폰을 보낼 수가 있냐고? 장인어른 치킨 좋아하신다며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거 왜 이래?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없잖아. 장인 장모님이 돈만 제때 해줬어도 내 회사 망할 일 없었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일도 없었잖아. 그런 주제에 3만 원짜리 통닭 쿠폰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무튼 그걸로 퉁치든지 말든가 그쪽에서 알아서 해. 야 인간아, 너 왜 자꾸 우리 부모님 때문에 사업 망했다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덕분에 네가 한때나마 사장님 소리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영업 라인 전수 안 해줬으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배웅망덕하기 뭐? 거 시끄럽고 나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이 있다면 그놈의 성질머리부터 죽여. 우리 그동안 빚 닦아느라 돈 많이 쓴 거 알지? 이제는 차곡차곡 모아야 될 때야. 그니까 약속이나 해. 그 말은즉슨 남편은 앞으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빚 갚느라 돈 많이 썼으니 이제는 모아야 될 때라고요. 그 빚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요? 우리 친정부모님 죗값을 치른다 생각하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대체 뭘 잘못했냐고요? 나 참 어이가 터져나가서 정말. 그런 분노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딴 인간들한테서 남편 시부모하며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만다 내가 하는 결심이었죠. 그딴 개차반들한테 기죽어 사는 모습을 친정 부모님께 보이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이혼하는 게 진정한 효도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 당장의 시댁으로 쳐들어갔는데요. 마침 시댁에는 사내짐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아니 시모라는 인간이 아들 마음고생 많았다면서 비청산기념 파티를 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또 한 번 심사가 뒤틀려서는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사위라는 인간이 장인 칠순에는 코빼기도 안 미쳐놓고 심지어 선물이랍시고 3만원짜리 치킨 쿠폰 하나 덜렁 보내놓은 주제에 넌 여기서 이러고 있었니? 시부모님 같이 계신 자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목소리를 높이기를. 그러자 시부모가 버르장머리 없다는 둥 결혼 잘못시킨 게 확실하다는 둥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어요. 하지만 그 버러지 같은 것들과는 말도 섞기 싫었던 저는 남편을 통해 그들을 꾸짖었죠. 시부모님이 시부모님 같아야 목소리를 안 높이지. 심지어 니들 빚 다 갚아준 사람이 바로 나거든. 근데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지들끼리 사내주미를 처먹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진짜 한번 혼쭐 나볼래? 막말로다가 너희 부모님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난 너처럼 무례한 짓거리는 안 저질렀거든. 아 그래. 치킨 쿠폰은 예절이 바르신 행동인가 봐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내가 진짜 기분이 더러운 건 바로 너야. 시부모들이 어떻게든 이간질을 시키든 간에 적어도 너 하나만큼은 날 믿었어야지. 널 위해선 얼만큼 희생했는지를 뻔히 봐놓고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렇게 외친 저는 사내짐일 밥상을 때려 엎었고 고함을 지르려는 남편의 주둥이에 3만원짜리 치킨 쿠폰을 놓으며
유유히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곧장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날 변호사님을 향한 제 각오의 첫마디는 바로 이거였죠. 협의 이혼은 싫어요.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소송할 거고요. 이혼 소송장에는 그동안 제가 갚아놓은 남편과 시댁비까지 다 합쳐서 3억 전부 다 내놓으라고 적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댁은 협의 이혼을 원하더라고요. 소송을 해봤자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뻔히 알기에 이를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제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공짜로 이혼을 해주겠냐고요. 그쪽 집안에 들어갔던 돈만큼 그대로 다 받아내고 이혼해야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전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순조롭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제가 청구한 금액 중 남편의 빚 갚아준 돈 5천과 시댁 빚 갚아준 돈 2억 5천 다 합쳐서 3억 전부에 제가 승소했거든요. 남편의 사업빚과 시댁의 빚은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 쪽은 당연히 가진바락을 해왔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어요. 과거 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계부를 작성해 왔었는데요. 그 가계부에는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중에 빚 갚는 데 쓰인 입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증거가 확실하니 법원 입장에서도 제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재판에서 승소하던 날 법정을 나서면서 전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전 마침내 깨달았죠. 제 삶의 족쇄는 지긋지긋한 빚이 아니라 시댁과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처가를 잘못 얻어서 고생이라던 저희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님은 친정에 찾아와 눈물을 쏟아가며 사과하시는데 그 모습도 참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 얻은 며느리도 사라졌고 처가 쪽도 싹 다 끊겼으니 아드님 데리고 잘 지내보시라니깐 제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바라만 보시는데 아무리 어른이지만 정말 나이값 못한다 생각이 들었네요. 참고로 제 전 남편은 저랑 갈라선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평소와 다름없이 놀고 먹고 지낸다고 합니다. 태생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인작부터 알긴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길.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요. 결국 고생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혼자 놀게 둬야죠. 그 뒤치다거리를 뭐하러 해줍니까? 저렇게 대단하신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아마 시어머님이랑 시아버님이 제 역할을 대신해서 그 연세에 아주 부지런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과는 완전히 정리하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요.